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국현입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 국어를 풀고 나서 유독 좀 찝찝함을 느꼈던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려웠다, 빡셌다, 정신 없었다 뭐 이런 반응도 많았겠지만 저는 이번 시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는 좀 지저분한 시험이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던 게 바로 도파민, 과학 지문이었죠.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 지문을 거의 건들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풀려고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냥 건들 수조차 없는 그런 지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정보량이 많다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평가원 시험에서도 정보량이 많은 문제는 충분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평가원 지문과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평가원 지문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히 보일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수능을 4번 응시해서 전부 다 국어에서 만점 맞았고요. 그 비결은 뭐 엄청 오랜 훈련과 연습이 아니라 바로 평가원 지문과 문제를 꿰뚫어보는 그 원리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이 지문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못 봤다, 안 풀어봤다 하시면 한 번쯤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 도파민 지문, 방금 말씀드린 도파민 지문인데요. 10번 문제 1번 선지 좀 볼게요. 자, 1번 문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선조체 누련 중에는 D1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지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선조체 누련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서 D1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 글에 그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검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을 때 자, 어디 나옵니까? 이게 처음 등장한 위치는 어디서 정의가 돼? 이쪽에 정의가 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선조체 뉴런이 설명된 곳에서 D1 수용체라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지 않은 거죠. 봐봐, 그럼 이 내용 어디 나왔을까? 뜬금없이 맨 마지막 문제에 등장합니다. 선조체 뉴런에는 이런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다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1번은 뭐 정답이 아닌 거죠. 자, 이런 논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야, 이렇게 푸는 문제였네. 아, 이 문제를 내가 틀렸는데 1번 선지가 왜 맞는지 몰랐는데 1번 선지의 근거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배워간 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문제 틀리잖아? 이 1번 선지를 검증을 못했잖아? 근데 아, 이게 여기 있구나라고 알고 가잖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다음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데? 그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 자,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내용을 놓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더 자세히 읽지 못해서, 더 기억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푼 게 아니야.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수능까지 뭐 한 반년 좀 넘게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해력과 독해력과 여러분의 사고력을 더 올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번에 읽을 때 더 많이 기억해야지, 잘 이해를 해봐야지 하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즉 여러분은 20번 문제에서 1번 선지를 검증할 때 좀 혼란을 겪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또는 뭐 1번 선지가 어려움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이걸 놓쳤구나가 아니에요. 이거를 왜 놓치게 되었을까? 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답변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지문의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냐? 평권의 스타일과 전혀 다른 방식의 서술이 쓰였습니다. 자, 선조체 뉴런 중에서는 D1 계열의 수용체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하려면요, 이것은 반드시 선조체 뉴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한 곳에 나와야 돼요. 선조체 뉴런 자체는 어디서 등장했어? 이 위쪽에서 등장했죠. 위쪽에서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맨 마지막에 갑자기가 다시 등장해서 선조체 누련에 D1 수용체가 많대. 자, 글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요, 글의 중심축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걸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 놓친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선조체 누련에 대한 어떤 특성들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은 그 주제가 나왔을 때 설명이 돼야 된다고요. 처음 등장했을 때 설명이 돼야 된다고요. 자, 비슷한 예시로 작년 수능을 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봅시다. 자, 평가원 지문 요거죠. 자, 이 지문 굉장히 오답이 높았던 지문이었죠. 바로 이제 선형 공률 지문이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2번 선지 봅시다. 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열을 변화시켰을 때의 길이를 열을 변하기 전의 길이를 나눈 값이다. 자, 이게 어디 등장할까요? 당연하죠. 선형 열팽창 개수가 처음 등장한 위치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정의가 등장을 하겠죠. 아, 쌤, 근데 아까는 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조체 뉴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 정의가 아니라 이건 특성이고 얘는 정의니까 좀 다른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 특성에 관한 선지도 좀 볼게요. 3번 선지 볼게요. 자,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음수인 물질이 양수인 물질보다 더 종류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의 주제는 뭐예요?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양수인 물질과 음수인 물질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볼까요? 선형 열팽창 개수의 내용이 나온 부분 찾아가 봅시다. 자, 바로 등장하죠. 뭐라고 나왔어?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양수이며 라고 나왔죠. 자, 이렇듯이 평가원 지문 막 딱 보면요, 바로 알 수 있어. 어떠한 내용은, 특정 내용은요, 그 주제가 등장했을 때 전부 다뤄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애초에 다른 주제로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지에서 똑같은 뭐 말을 물어보더라도 서로 다른 주제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뭐에 대한 내용이야? 선조체 뉴런에 대한 그런 질문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얘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넘어가야지 글이 잘 읽힐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내용 왜 갑자기 뒤에서 설명하냐고.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쓴 글이라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교육 과정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글을 쓰냐, 화작에서도 배우지만 우린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배워왔어. 하나의 주제에서는 그 내용이 완벽히 설명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청 지문은 그 원칙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보의 배치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이걸 독해하고 다 읽고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풀리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이번에 좀 스캔하고 추출하는 제 역설계 기법에 익숙한 학생들은 그나마 좀 문제를 풀 수 있었겠지만, 왜? 당장 뭐 새로운 문단에서 새로운 게 등장했으니까 새로운 관계식이다 하고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 출제 방식과 지문 구성 방식이 평가원의 스타일과 너무 달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안 풀어보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될 거니까 한번 들어보기 전에 문제 좀 풀어보고 마저 들어주세요. 여기 12번 문제가 추론 문제 유형인데, 이런 추론 문제에서 왜 그렇게 오답이 높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답 선지 바로 3번 선지예요. 기억관이는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측 창백힌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선지를 보자마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평가원이건 뭐 학평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제 지금까지 커리큘럼, 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이나 정기반 영상들 좀 따라오셨으면은 아마 아실 텐데, 스캔과 추출을 기반으로 한 역설계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 기법을 잘 팔로우하고 있다면 아마 바로 방향성이 바로 보일 겁니다. 자, 이거죠. 기본적으로 뭐야? 메인 키워드 잡아야겠죠. 메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당연히 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되겠고요. 뭐 서브 키워드는 내측 창백한 뉴런의 활성, 이게 되겠네요. 자, 일단 뭐 이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과 니은의 정체부터 확인해야겠죠. 자,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어디 있습니까? 기억은 직접 경로, 니은은 간접 경로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 뭐 직접 경로서 알겠는데 여기서 봐봐. 이 내용에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내용이 지금 안 보이는데? 간접 경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고, 뭐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 같은 건 뭐 비슷한 거 보이는데, 근데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전부 다 읽어봐야 되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렁텅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절대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고요. 시간 내로 푸는 것 자체가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바로 제 정기반 수업을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구축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 기법대로 문제를 풀 때 스캔과 추출, 그 다음에 구축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 구축 단계가 바로 핵심입니다. 볼게요. 자, 이 선지를 봤을 때 바로 뭐 메인 키워드 서버 키워드 잡고 그냥 바로 푼다가 아니라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자, 이 전략이란 건 뭐야? 기본적으로 흑질 도파민성 뉴런에서 이게 분비되면 이게 억제된다는 내용을 알겠는데 기억과 니은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그치? 뭐 분명 지문에 나온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을 건데, 그럼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우리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한 줄 요약해보자고. 기억은 뭐야? 뭐 하는 애야? 간단해, 그죠? 직접 경로는 결과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야?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을 억제하는 거죠, 그죠? 자, 간접 경로는 어떻습니까? 내측 창백핵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애죠. 아주 간단하네. 직접 경로는 뭐라고? 내측 창백핵 뉴런, 내창이라 할게요. 내창 뉴런을 억제하는 애고요. 간접 경로는 내창 뉴런을 활성화하는 애예요. 아주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이게 처음 서술된 거 위치에서 그냥 바로 그 결론을 따왔을 때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다시 선제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어떻게 돼? 기억과 니은이 모두 다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이게 억제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번엔 뭐 찾아내는 거야?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나온 위치에서 기억과 니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다면, 그러면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창이 활성화되거나 억제되거나, 니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창이 활성화되거나 억제되거나, 이걸 파악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앞으로 돌려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절대 뭐 어려운 그런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요, 아주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캐치할 수 있으면 아주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 찾아볼게요. 자, 어디 언급되니? 자, 이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지금 여기 뭐라 했어? 얘는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는 억제한대. 그죠? 그럼 다시, 자, 직접 경로는 뭐 하는 애였어? 내창 뉴런을 억제하는 애야, 그치? 근데 걔를 지금 활성화시켜. 그럼 뭐야? 내창 뉴런이 억제되겠다. 다시 말해서 기억이 내창 뉴런을 억제하는 건 맞는 말이야. 자, 말이 복잡한데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냥 억제시키는 놈이 있는데, 억제시키는 놈을 잘 활성화시키면 당연히 억제를 잘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문제가 없어. 니은은 뭐야? 니은은 활성화시키는 놈이야. 그치? 근데 간접 경로니까. 근데 간접 경로를 뭐 한대? 억제한대. 활성화 그만 시켜라고 한대.
그래서 억제가 된다 라고 하는 해설이 바로 이제 12번에 3번이 정답인 이유인데요. 자, 지금 뭐 보시다시피 사실 뭐 역설 기법으로 풀면요, 저희가 뭐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전혀 없이도, 그죠, 그냥 그 주변의 맥락과 말이 쓰여진 방식, 그 다음에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다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좀 가져와서 좀 해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3모 이번 학평 문제가 평가원스럽지 않은 이유를 바로 여기 있습니다. 봐봐요. 오케이,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억은 어떤 애였어요? 다시, 얘는 내창 기원의 활성을 억제하는 애, 내창을 억제하는 놈이야, 그죠? 기억을 활성화시키면 내창이 억제되는 건 맞아, 그죠? 근데 니은은 뭐 하는 애야? 내창을 활성화시키는 놈이야. 활성화시키는 놈을 억제했어. 그러면 내창이 억제가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추측이 들어가는 거라고, 정확히. 지문에서 안 나왔단 말이야. 자, 이런 거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억제됐어. 그럼 전체 분위기가 다운됩니까? 아니지. 그대로일 수도 있잖아. 그지? 억제된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논리적 갭이 있죠. 그죠? 바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사실 이게 오히려 이제 지문을 읽고 푼다, 또는 이 지문을 뭐 독해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문제를 접근도 못했을 거고, 그다음에 역설 기법으로 푼다 하더라도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싶은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사실 이게 엄밀하지가 않아.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엄밀하지가 않고 좀 임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시험에서 각자 다 느낀 점들 다를 거고 얻어간 점도 다를 건데, 저는 이번 도파민 지문을 두고 좀 이게 어려운 지문이었다, 어려웠고 정교한 과학 지문이었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뭐 반쯤만 맞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한다라는 그 모의고사 특성상 그런 모의고사의 의도를 정확히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시험이었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위험하냐? 자, 이런 시험을 보고 나면 학생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오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뭐 앞으로는 이 과학 문제 풀기 위해서 그냥 배경 지식을 늘릴까? 아니면 이 정도 억측은 뭐 할 수 있는 건가?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센스를 장착하게 되면요, 이번 6월에 있을, 또 9월에 있을, 그리고 수능 11월에 있을 수능에서 절대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이해했냐, 어떻게 독해했냐가 아닙니다. 뭐 책이야 어떻게 독해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죠. 독해를 좋아하지 이해를 잘하니까. 하지만 수능 문제는요, 여러분,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쓰여진 일반적인 글이 아니에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의도 하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설계된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뭐 서적을, 뭐 신문을 읽는 방식과는 완전히 그 읽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다? 역설계 기법입니다. 제가, 그리고 제 학생들이 수능에서 실제 굉장한 성과를 보았던 바로 그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 이번 시험을 보고 좀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뭐 큰일 났네, 나 비문학이 좀 부족하네 라고 해서 속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개선점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내가 발전시키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시험을 굳이 평가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산모에 대해서 좀 느낀다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번 산모 간단 리뷰와 문제 해설이었고요, 저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